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등록한 전과가 똑같아. 개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전과의 질은 다릅니다. 전과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판결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설란영 여사는 운전도 직접 했고 법인카드도 쓴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력은 겉으로는 비슷한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경기도 지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징크스가 있는데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경기도 지사를 하면 가장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지사를 하면 대통령은 못 된다. 뭐 이인재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 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재명까지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다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 거의 99%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경기도지사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 두 번 하고 김문수 후보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폭을 갖다 넓히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렸을 때 소년 공이었다면서요. 소년 공.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소년 공은 아니었지만 노조위원장. 공장 들어갔잖아요. 그 대학 다니다가 때려치고 공장 들어갔으니까 공장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웃긴 게 그 공식적으로 등록한 전과가 똑같아. 개수가 똑같아요. 전과 3범씩이야.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전과의 질은 다릅니다. 전과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네, 전과의 내용은 수치로만 다릅니다. 봤을 때 야 이거 웃긴다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두 분이 둘 다 TK예요. TK 영천과 안동.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 비슷한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게 많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지사 두 번 하는 동안에 지금의 경기도에 틀을 닦아놓은 사람이다라는 생각 평을 많이 듣고 많이 있잖아요. 듣고 있죠. 뭐 홍보가 안 돼 GTX부터 있죠. 해가지고 뭐뭐 해가지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 했을 때는 기억나는 게 저는 그밖에 없거든요. 쌍방울 대북송금 다른 거 뭐 했는지 모르겠어. 뭐 기본소득 같은 거 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경기도 지사를 했어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모님들이 그 제 영부인 1순위와 2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판결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그 사모님인 설란영 여사는 뭐 나는 뭐 그런 거 그 운전도 직접 했고 뭐 법인카드도 쓴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경력은 겉으로는 비슷한데 안으로 그 파고 들어가면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를 한번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꼭 관련해가지고 그 부인 후보자 부인들 관련돼가지고 어제 또 김혜경 여사가 항소심에서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나왔잖아요. 네네. 자, 그거 관련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법카로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합니다. 제사상을 법카로 마련하지 않아요. 남편이 이름 석자에 혹시라도 저는 누가 되지 않게끔 저 나름대로 예를 썼답니다. 누군데요? 안녕하세요. 역시. 축하드려요. 네, 그대로 얘기를 했네요. 법인카드로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을 직접 합니다. 제사상을 법카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남편 이름 석자에 혹시라도 저는 누가 되지 않게끔 저 나름대로 애를 썼답니다. 이렇게 두 마디 했는데 고여의 오해 여기 딱 두 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역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은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5월 오늘이 5월 13일이잖아요. 13일인데 지금 보여드릴 여론조사는 한길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의뢰를 한 것 같고요. 11일, 12일입니다.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9.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8.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5.7, 기타 1.5, 없다 3.1, 모른다 1.9. 자, 요렇게 나왔네요. 물론 오차 범위 밖에 있어요. 있지만 10% 정도, 11.3% 포인트 차이네요. 네네. 네, 차이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항상 추세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할 때 일단은 상승세로 출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본 그 여론조사는 그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었었어요. 넘었었죠. 넘었었는데 한 2%포인트 정도 빠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과 김문수 차이가 11.3%, 네. 그 오차범위 훨씬 넘어간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그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했잖아요, 막판에. 네. 그래서 이겼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떨어져 나갔었으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에 그때 이재명 후보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뭘 실수했었는가?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심상정이 단일화가 됐었으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때 대통령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심상정 후보가 2% 넘게 가져갔었거든요.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2.3, 2.7, 1.8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1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달려 있었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를 했는데 파기 환송하지 않고 자판했었으면 이번 대선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상고 기각한 것과 거의 뭐 똑같은 효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제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준석과의 단일화인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더 이렇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40% 뭐 한 중반대 정도까지 딱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5%에서 그냥 그 왔다 갔다 그 정도만 하고 그랬을 때 이준석 후보에게 어떠한 그 명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그걸 갖다 보장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되면은 그러면 막판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구도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준석 후보가 그냥 내가 나가고 그냥 가만히 완주해도 10% 이상이 득표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준석 후보라고 해도요 그냥 끝까지 완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김문수 싸움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제 눈에는 김문수 대 이준석의 싸움이 더 치열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